자, 우리가 app.js 안에 있던 코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코드만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죠? userschema.js라고 하는 파일로 분리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분리를 해보니까 어때요? 좀 코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코드의 양이 좀 많아서 사실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그 구조를 이해를 하면, 이걸 그대로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해놓고 주변에 그 코드의 위쪽과 아래쪽이나 이런 쪽에다가 몇 줄만 추가를 하면 자, 모듈 파일로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라우팅 함수를 한번 분리를 해봅니다. 자, 라우팅 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요청 패스로 자, 요청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는 함수를 우리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 부분이 코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일단 먼저 분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process/로그인으로 요청 패스, 요 요청 패스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 post라고 하는 함수 안에 자,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요 함수를 별도의 모듈 파일로 분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을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데이터베이스 폴더로 일부러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용자 스키마 말고도 뭐 게시판이면 게시판 스키마 아니면 다른 메모면 메모 스키마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는 한꺼번에 몰아넣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 관리할 때 훨씬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모듈 이그젬플에서 자, 왼쪽에 모듈 이그젬플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요. 폴더 만들기라고 하고 이번에는 라우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라우트 또는 라우트라고 하는 폴더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어떤 이름으로 만들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파일 만들기라고 하고요. user.js라고 하는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user.js라고 하는 파일에는 자, 라우팅 함수, 자, 어떤 요청 패스로 들어왔을 때 실행될 함수를 여기다 등록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서 볼까요? 자, app.js에 이제 다시 가서 보면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죠. 밑으로 내려와 보면 자, 라우팅 함수 어디서 등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등록하고 있죠. 라우터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한 다음에 라우트라고 하는 함수와 포스트 또는 get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자, 여기다가 이 안에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함수를 여기 만들어 놨죠.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기 함수 부분이 코드가 많으니까 이거 전체가 굉장히 복잡한 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만 별도로 분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함수만. 근데 이 라우팅 함수가 전부 다 사용자 관련된 것이고 사용자 관련된 게 로그인, add user, 그 다음에 list user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사용자 관련된 라우팅 함수라고 보고 user.js 안에 한꺼번에 넣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 있는 자, 펑션에 해당하는 요 부분까지 자,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user.js로 와서요. 여기다가 자, var 로그인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이퀄 한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어쨌든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 가면 자, 그러면 결국엔 이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자, req, res라고 했으니까 요청 객체와 응답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는 이 코드 부분이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맨 밑에다가 맨 밑에 코드에서 자, 모듈 함수로 등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듈 함수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module.export.에서 이 함수를 할당해주면 되는 거죠. 자, module.export.login 이렇게 하고요. 이 로그인 함수를 할당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로그인 함수가 그대로 이 모듈을 require로 불러오는 쪽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등록이 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app.js 안에서 자, 요 부분 그대로 복사를 해봅니다. 자, 이 부분까지 선택을 하고 자, 컨트롤 C가 되겠죠. 자, 이건 뭐예요? add user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var add user라고 하고 equal 컨트롤 V 세미콜론 붙여봅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됐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다가 module.export.
add user인가요? add user는 add user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을 해봅니다. add user가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함수가 되겠네요. 세 번째 함수 ap.js에 가보면 자, 세 번째 함수가 이 부분이 되겠네요. list user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컨트롤 C 해서 했고요. var list user라고 하고 equal 컨트롤 V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module.export.list user equal list use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이 세 개의 함수를 별도의 모듈 파일로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런 형태로 하니까 뭐 별도의 객체를 만든 것도 아니고, 자, 이 코드를 함수로 딱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module.export. 속성 이름 이퀄 함수 이름 이렇게 등록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코드가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지 이 안에 보면 자, 데이터베이스니 자, 유저 모델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안에서 뭔가 참조한 게 없죠. 그러니까 자,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자, 그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자, 집어넣어야 되는 자,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app.js로 한번 가봅니다. 자, app.js로 가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pp.js로 가서 이제 변경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위로 한번 가서요. 이 유저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유저라고 하는 모듈을 처음에 불러와야 되겠네요. require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저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오는 거는 요 바로 위에서 여기서 불러와도 되고요. 맨 위로 올라가서 자, require를 사용하는 이 코드를 여기서 썼으니까 자, 이 부분에다가 같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보죠. var user라고 하고요. require라고 하고 /routes라고 하는 거 /user 이렇게 하면 routes 폴더 안에 있는 user.js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user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process/login post 다음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대체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없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나요? 유저라고 하는 게 유저 모듈이 되겠죠. .login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 user.js 안에 정의했던 이 로그인 함수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지정해 놓으면 자, 이 요청 패스로 들어왔을 때 이 함수를 자동으로 호출해 주겠죠. 자,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백스페이스 키 누른 다음에 그럼 삭제가 되겠죠. 자, user.add user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백스페이스 user.list user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코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코드의 양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이 모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성한다를 이해하시면 몇 번만 반복하면 자, 이해한 상태에서 몇 번만 반복하면 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가서 보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참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한 적이 없고요. 자, 여기 가보면 authUser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데 authUser는 이쪽에 가 있네요. 그렇죠? 이쪽에 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 add user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유저 모델이니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여기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이 모듈 쪽으로 모듈 파일 쪽으로 자,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login이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될 때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 login 함수는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라우터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호출해줘요. 그러니까 이 로그인에다가 여기 있는
자, 데이터베이스 객체나 이걸 전달할 방법이 없죠. 그죠? 우리가 호출해 주는 게 아니니까 파라미터로 넣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 이거를 여기 보면 우리가 REQ라고 하는 객체를 항상 참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는 우리가 속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형태의 구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위에 create user schema라고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참조를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가면 create user schema를 여기서 호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아래에서 사용을 하든 이 위에서 사용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자, 위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죠. 자, 위에서 사용을 한다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자, app라고 하는 객체가 있죠. 자, app라고 하는 객체 어디 있어요? 자, app라고 하는 객체가 자, 여기에 없죠. 자, 여기에는 없네요. 자, 근데 자, app라고 하는 객체를 자, 여기에는 없지만 이 connectdb라고 하는 걸 호출하는 시점에는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걸 명확하게 하려면 자, 여기에 이 부분을 코드를 잘라내서요. 자, 이 부분 선택을 해서 컨트롤 X 눌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코드를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자, 라우팅 함수를 처리하는 요 코드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고요.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app라고 하는 객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app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자, 속성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볼게요. app.set이라고 하고요. 속성으로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set이라고 하는 걸로 넣고 get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콤마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객체 안에다가 create user schema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user schema 만들어진 스키마도 속성으로 넣었고 그죠? 모델도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app라고 하는 데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참조하면 자, 스키마와 모델 객체도 참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user.js 파일로 가서요. 자, 코드를 약간 바꿔줍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바꿔주냐? user.js 안에서 로그인해서 자, req라고 하는 거를 참조를 하는데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var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req라고 하는 요청 객체 app.get 하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app라고 하는 거는 또 어디 들어가 있냐? req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한번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req라고 하는 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자, req.app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넣어주냐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 로그인 쪽에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add user 쪽에도 이렇게 바꾸고요. 자,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list user 쪽에도 데이터베이스를 req.app.get으로 참조하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유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저 모델 점 해서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점 유저 모델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듈 쪽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add user나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add user 부분, us user 이런 것들은 app.js에서 자, 가져올 수가 있죠. 여기 보면 us user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요것도 자, 요거를 그대로 선택해서 컨트롤 X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ser.js 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옮겨 봅니다. 이렇게 컨트롤 V로 갖다 붙여 놓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자, 여기에 us user나 add user 같은 함수에는 파라미터로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전달하죠. 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객체 안에 유저 모델이 있으니까 db.userModel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자, 유저 모델이 데이터베이스 객체 안에 있으니까 db.userModel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듈 파일이 자, 필요한 자, 객체들을 전부 다 참조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수를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it과 같은 함수를 정의해서 그 변수에 그 필요한 변수 객체를 또는 변수나 객체를 전달받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책에는 in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정의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얘기한 그 방식대로도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약간 변형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자, 실행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에러가 어느 부분에서 나는지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설정 파일을 만드는 자, 그런 과정도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apip.js 안에 보면 처음에 설정을 위한 코드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예를 들면 포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만 뭐 포트 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별도의 모듈 파일만 보면 그 부분만 수정하면 되니까요. 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설정 파일을 별도로 만드는 자, 그런 과정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